안녕하세요. 금일 교육을 맡게 된 김기형 주임입니다. 금일 교육 내용은 ERPI로 문의 주신 내용 중 매출 관리 관련해서 자주 오는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으로 입금 전표에서 카드 입금으로 등록한 전표를 통장 입금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라는 문의인데요. 해당 건은 매출 관리의 입금 전표 화면이고요. 해당 화면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변경하실 내용을 찾으신 다음에 입금 구분을 통장 입금으로 바꿔주시고, 통장 입금인 경우에는 은행 정보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 정보를 꼭 입력해 주시고요. 카드 입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카드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정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금 입금에서 통장 입금으로 변경이 되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등록을 하면은 문서 출력 센터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문의도 좀 자주 오는 문의 중에 하나인데요. 해당 문의 내용은 매출 관리에 매출 등록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매출 등록에서 상단에 자동 발행이라고 이렇게 있으세요.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명세서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등록을 하시면은 거래명세표가 자동으로 나오시지 않고요. 체크를 하고 매출 등록을 하시면은 이런 거래명세표가 나오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전표를 수정하는데 상품마다 매출 취소가 생성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해당 메뉴도 동일하게 매출 관리에서 생기는 문제고요. 해당 수정 버튼 눌러서 상단에 일괄 매출 취소 버튼이 있으신데요. 지금 보시면 하단에 매출 출고 상품 4개가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일괄 매출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하단에 이런 식으로 본품 4개 말고도 본품을 똑같이 생성되는 상품 4개랑 매출 취소 상품 4개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취소 버튼이 본품 따라 똑같이 생기셨다고 하시면은 상단에 일괄 매출 취소 버튼을 누르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전표에서 잘못 등록된 상품을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방 같은 경우에는 매출 취소를 잘못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취소권을 삭제하시려면은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버튼, 상품 선택하시고 딜리트 버튼, 상품 선택, 딜리트 버튼, 상품 코드, 딜리트 버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본품 4건 외에 매출 취소가 잘못 등록된 건들에서 삭제가 되셨고, 이거를 저장해 주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자동 발행 체크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등록할 때 상품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없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VAT 고정 오른쪽에 보시면 엑셀 버튼이 있고 물음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엑셀 파일을 올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엑셀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가 엑셀 생성해 놓은 상품들이 쫙 일괄적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해당 양식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이 중간에 물음표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 헤더에 대한 어떤 열에 어떤 데이터를 넣으셔야 된다 정보가 나오시고요. 첫 번째 A열에 EIPR 상품 코드가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아니면 EIPR 상품 코드나 B열에 뭐 공인 바코드, C열에 자체 코드 셋 중에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 있으시면 상품은 등록이 되시고요. 그리고 D열의 단가, E열의 수량, F열의 창고 코드, G열의 수불 코드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창고 코드랑 수불 코드는 입력하시지 않으시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본사 창고랑 매출 출고가 진행이 됩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A, B, C열 중에 적어도 한 셀에는 코드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A, B, C열 중에 코드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해당 코드로 EIPR 상품을 찾아서 일괄 등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등록에서 상품을 입력할 때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는 건가요? 제가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입력하고 상품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단가가 나오시는데, 이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냐면 기초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등록했던 매출처가 신나는이에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은 매출 단가가 도매 단가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도매 단가는 기초관리에 상품 정보 등록 들어가서 해당 상품을 보면은 도매가가 6,000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해당 거래처에서 매출을 이룰 때 상품의 도매 단가를 보겠다라는 세팅이고요. 그래서 상품 도매가가 6,000원이기 때문에 매출 등록하실 때 해당 상품의 금액이 단가가 6,000원으로 자동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세팅이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 매출 단가 우선 적용이 있으세요.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은 최근에 매출된 매출 단가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도매 단가가 6,000원이지만은 최근 매출한 금액이 5,000원이시라고 하시면은 해당 부분을 세팅하시고 상품을 불러오시면은 해당 금액은 최근 매출된 5,000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송 전표가 존재하는 매출 전표를 수정할 때 배송 전표를 삭제하지 않고 수정하는 기능은 없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건을 먼저 찾아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롯데온 주문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배송 완료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매출 등록창 열기에서 해당 상품을 전표를 실제로 보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송이 완료가 되었거나 연계된 배송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송 전표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나오시는데, 얘를 누르시면은 배송 전표가 삭제가 되시는 거고요. 아니오를 누르시면은 배송 전표를 삭제하지 않고 수정을 진행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니오를 누르고 진행을 해볼게요. 아니오 누르고 상품을 이렇게 수정을 하시거나 상품 코드도 수정이 안 되시고요. 해당 수량도 이미 true가 나왔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하신 항목은 창고 구분, 단가, 마켓 공급 단가, 이거 이제 공급 단가죠. 이렇게 세 가지만 수정이 되고요. 상품에 대해서 수량이나 상품이 변경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해당 건이 배송이 나갔다라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배송이 나간 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정마다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수정 배송전표 존재 시 배송전표 삭제하지 않음 요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걸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삭제하지 않은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배송전표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팝업창으로 한 번 더 이중 잠금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등록에서 거래 명세표를 출력하는데 세액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세액 부분을 먼저 세팅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옵션에 따라 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시스템 관리에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은 거래 명세서 탭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세액 표기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세액 표기를 체크를 안 하고 제가 한번 거래 명세표를 뽑아 보겠습니다. 거래 명세표를 뽑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액이 현재 안 나오는 상태고요. 만약에 시스템 관리의 환경 설정에 거래 명세표에 세액 표기를 체크하고 저장한 다음에 매출 관리, 매출 등록을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제가 거래 명세표를 뽑아 볼게요. 거래 명세표를 뽑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액 항목이 별도로 이렇게 나오시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이런 경우에도 세액이 나오고 안 나오고도 있지만은 다른 세팅이 하나 더 있으세요. 그 부분은 이제 공급가액의 세액 합산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세액이 실제 표기는 되나 해당 세액이 표기가 되는 부분이 공급가액에 합산돼서 나오라는 옵션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세액 금액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공급가액에 세액이 포함돼서 노출이 되시고요. 그래서 실제 노출되는 건 이런 식으로 세액이 표기가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핑을 잘못하여 매출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의 실제로 엄청 문의가 많이 오는 질문인데요. 케이스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장 정보가 없는 경우, 실제 배송 정보가 없는 경우에 처리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동 수집하시는 주문건과 실제 엑셀로 수집하시는 주문건이 별도로 따로 처리가 가능하신데, 먼저 해당 건이 현재 매핑이 잘못되어 오매핑 된 상태에서 매출 처리가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매출 등록창 열기에서 해당 매출건을 삭제 진행해 주시고요.
온라인에 주문 매핑 매출 처리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 몰에 대해서 자동 수집을 하시거나 엑셀 파일을 재등록 하셔가지고 수집하시면 되고, 자동 수집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주문 확인된, 발주 확인된 건들만 수집이 가능하시고, 배송 중 상태로 넘어가셨다라고 하시면은 수집이 불가능하고, 배송 중으로 넘어간 건에 대해서는 엑셀 수집으로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건을 수집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핑 삭제하시고, 해당 원래 상품을 검색하신 다음에 재매핑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방법 외에도 재매핑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온라인에 주문 상품 매핑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 실제 매핑된 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재수집을 하시면은 미매핑된 상태로 수집이 가능하십니다. 왼쪽에는 ERP화 상품 정보가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해당 상품에 어떤 주문 상품들이 매핑이 되어 있는지 정보가 나오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문 정보에 마켓별로 어떤 주문 정보에 주문 규격이 들어있는 매핑이 현재 되어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부분이 기본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송장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실제 배송 전표가 생성된 경우이신데, 해당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송 전표가 생성되신 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배송 정보를 따로 백업을 해 놓으시고 해당 매출 전표를 동일하게 매출 등록창 들어가서 삭제 진행해 주시고, 주문 매핑 매출 처리 화면에서 재수집 후 매출 처리를 다시 하신 다음에 이전 배송 정보를 토대로, 백업해 놓은 배송 정보 토대로 배송 전표를 다시 생성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 해당 송장이 배송이 안 나갔다라고 하시면은 이전에 생성한 송장은 파기를 해주시고 매출 전표 삭제하시고 재수집하신 다음에 매출 처리하시고 새로 송장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은 이제 교환 처리가 아니라 이제 교환 처리가 남기시지 않고 원 전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배송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실제 고객님한테 해당 건이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주문건 선택해서 교환 처리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는 주문 단위로 제가 진행을 했고요. 상품 단위로 진행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주문 단위 상세 내역이랑 상품 단위 상품 정보가 있으시고, 주문 단위로 교환 처리를 하시면은 주문에 들어가 있는 전체 상품이 교환 처리가 되시고요. 상품 단위 상품 정보로 들어가서 선택 후 교환 처리 해주시면은 해당 상품만 교환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상단에 상품을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상품 추가하신 다음에 저장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교환 처리를 하셨을 경우에 이전에 매핑돼서 매출 처리가 된 정보는, 매핑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꼭 온라인에서 주문 상품 매핑 관리에서 오매핑된 상품에 대해서 꼭 매핑 삭제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본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부분 외에도 저희 ERP와 부가 서비스를 활용해서, 부가 서비스 메뉴를 활용해서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데, 매출 관리에 매출 전표 일괄 들어가신 다음에 주문을 검색하고 제가
배송 완료권 아무거나 한번 날려볼게요. 선택하고 전표 삭제를 하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신데, 이전과 똑같이 매출을 완전 삭제하시는 방법이랑 전표 삭제, 완전 삭제는 전표를 완전히 삭제하시겠다, EIP화에서. 두 번째는 주문 매핑 처리로인데, 선택하고 진행을 해보면은 매출 전표랑 배송 전표가 다 삭제가 되셨고, 주문 매핑 매출 처리 화면에 들어가서 제조해 보시면은 아까 삭제한 건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해서 매핑을 삭제를 하시고 재매핑 하신 다음에 매출 처리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이익 리스트에서 이익액과 이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매출 관리, 매출 이익 리스트 들어가서 조회해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이익액과 공급가 기준 이익액, 이익률, 판매가 기준 이익액, 이익률이 있으시고요. 이 금액은 어떤 정보를 토대로 진행이 되시냐면 예시건 하나 골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걸로 예시를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익액이 145만원, 이익률이 96.67%예요. 이 경우에 보통 저희가 공급액 빼기 원가 빼기 물류비, 공급액 빼기 원가 빼기 물류비를 뺀 금액을 이익액이라고 하고, 이 이익액에서 공급액을 나눈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익률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실제 제가 계산기를 켜서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급액은 150만원 빼기 원가는 5만원, 잠시만요. 5만원, 물류비는 없기 때문에 0원. 그래서 이익액은 145만원이 나오시고, 해당 금액에서 150만원 공급액을 빼시면은 빼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은 96.6666으로 쭉 나오시는데, 해당 부분이 이익률이시고, 지금 화면 상의 이익률과 계산기의 이익률이 다르신 부분은 저희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96.6666에서 반올림을 해서 96.67%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이익 리스트에서 물류비는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이 물류비 항목은 여기 보시면 매출 이익 리스트의 이 물류비이고요. 해당 물류비는 어떤 물류비냐면은 저희 고객님이 저희 업체 쪽으로 배송비를 지급하신 게 아니라 업체에서 택배로 배송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물류비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매출이 포함 계산이랑 물류비 배송상품 우선 적용을 체크하고 조회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물류비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 제가 배송비 배송상품 우선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배송비라는 무형상품에만 물류비가 적용이 된 거고요. 해당 부분을 체크 풀고 조회해 보시면은 물류비가 해당 상품이 별로 물류비가 등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2,500원이었는데 625원 뜨잖아요. 이 부분은
상품별 균들 분할이라서 2,500원을 4개 분할시켜서 등록하셔서 그런 부분이고요. 판매 금액 비율별 분할, 최고 판매액 적용이 있으신데 비율별 분할을 해서 저희를 해보시면은 상품이 판매된 금액 비율별로 물류비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최고 판매액 적용을 눌러보시면은 판매된 상품 중에 최고 금액에 판매된 금액에 물류비가 올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적용이 되고 해당 부분의 설명은 오른쪽에 물음표 버튼 누르시면은 설명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출잉 리스트에서 원가가 0원으로 잡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 원가라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원가가 나와 있으신데 0원으로 들어가 있으신 것도 있고 원가가 들어가 있으신 것도 있으신데 해당 기준은 시스템 관리의 환경 설정 들어가서 기타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원가 계산 방식이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해당 원가 계산 방식이 실패,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했을 때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은 하단에 원가 우선순위를 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총 3가지인데요. 보통은 선의선출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선의선출법은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매입한 상품이 1,000원에 100개가 먼저 매입이 되고 1,100원이 100개가 매입이 됐다고 하면은 매출됐을 때 1,000원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반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가가 1,000원이 먼저 100개가 다 떨어져 나가면은 그 다음에 1,100원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된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된 상품 선입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 원가가 계산이 되고요. 총평균법은 해당 상품의 최초 매입부터 현재까지 총 매입가를 합친 금액에서 총 매입 수량을 나눈 평균의 원가 금액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상품 기초 정보의 매입 단가는 기초 관리의 상품 정보 등록에 해당 상품의 매입가를 토대로 산출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위 방식대로 진행을 했으나 원가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래 최근 매입가, 기초재고단가, 상품 대장 매입가 우선순위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상품 대장 매입가는 아까 확인드렸던 기초관리의 상품정보 등록의 매입가이시고요. 최근 매입가는 최근에 매입된 금액을 원가로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재고 단가는 저희 기초관리에 상품별 기초재고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는 해당 메뉴에서 미리 상품에 대해서 기초재고를 잡고 단가를 잡으셨을 경우에 해당 금액을 원가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특정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출건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일괄 등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건들만 현재 엑셀로 등록하시게끔 지원이 되어 있으시고 부가 서비스 메뉴를 사용하시면은 오프라인 건도 그 매출전표 생성을 하실 때 일괄로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매출 관리에
매출 등록 엑셀 일괄 등록이랑 매출 엑셀 일괄 등록이 있으시고, 먼저 매출 등록 엑셀 일괄 등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 엑셀 일괄 등록은 저희 ERPR에 등록된 양식을 토대로 작성을 해서 올려주시면은 매출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을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일, 거래처명, 주문자명, 상품 코드, 금액들 짜르륵 나와 있고, 해당 부분을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매출 등록이 실제 이루어지고요. 이 항목들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엑셀 파일 여기 오른쪽에 물음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터넷 창이 뜨실 거예요. 요 항목대로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A열에 매출일, B열에 거래처 코드,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처명 이렇게 있으신데, B, C, D열 중 한 가지 데이터만 맞게 넣으시면은 거래처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주문자명, 상품 코드, 2열의 주문자, 상품 코드, 상품도 마찬가지로 FGH열, ERPR 상품 코드, 공인 바코드, 자체 코드 중 하나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상품이 연계가 가능하고요. 단가, 수량, 창고, 수불 다 지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M열의 관리 코드랑 N열의 상품별 비구가 있어요.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매출 등록을 해놨는데, 상품 관리 비구에 등록해 있는 요 매출 건은 매출 전표 관리 비구 보기 봤을 때 이 전표에 대한 관리 비구이고요. 이 상품 비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별로 비구를 넣으실 수 있는 항목이어서 상품별로 이 비구 사항에 들어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실 때 자동 재고 반영 출고라고 있으신데, 요거를 체크 안 하고 저장을 하시면은 매출 처리만 되시는 거고요. 체크하고 저장을 할 경우에는 미송장 완료 처리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면서 출고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화면이고요. 두 번째 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 엑셀 일괄 등록 화면이고요. 해당 화면을 제가 먼저 예시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엑셀 양식 토대로 엑셀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 이 양식의 헤더별로 이 값들은 어떤 값들인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트 구분, 거래처 구분, 지금 사이트 구분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 사이트를 오프라인으로 그냥 고정적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연계돼서 해당 사이트 코드 기준으로 하실지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정으로 오프라인 반영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 전부 다 오프라인 나오시고, 공통 엑셀로 이렇게 고정값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코드를 넣으셨으면은 코드를 반영을 해서 사이트별로 이렇게 등록도 가능하시고,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처는 EIP와 거래처 코드로 넣었기 때문에 코드로 반영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시고요. 주문 번호, 그 다음에 상품명으로 했고, 상품에 대해서 연계 찾기. 잠시만. 이게 아마 상품명이 아니라 요 상품 코드로 지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품 코드 지정하시고 연계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 EIP의 상품 실제 어떻게 등록될지가 나오시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세팅을 제가 돼 있는 양식으로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트, 수불 구분, 상품 코드, 상품, 거래처, 창고, 택배사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을 저장을 하시면은 실제 EIPI의 매출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의 데이터들은 실제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 왼쪽에 있는 건 실제 EIPI의 매출 처리가 될 데이터들이고요. 해당 양식은 한번 지정하셨다고 해서 매번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양식 관리에서 현재 파일명 가져오기 해서 양식명은 앞으로 이걸로 지정을 할 거고, 매출 엑셀이 들어있는 엑셀 파일은 해당 양식으로 지정을 할 거라는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정해서 엑셀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헤더가 다 지정이 되고 지정된 헤더 토대로 연계돼서 정보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 교육은 22년 1월 6일 16시에 진행이 되고요. 교육 내용은 고객사 문의사항 탑10 물류 재고 관리 파트입니다. 금일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